2021년 5월 3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비트코인 채굴 탓에 나라 전체 정전. 징역 3년 금지법도 생겼다고 합니다. 흑해 연안의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은 지난달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5월까지 모든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기 소모량이 큰 비트코인 채굴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라는군요. 조선일보, 디램 한 달 새 27% 올랐다. 4년 전 초호황 대자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내리막을 걷던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난 4월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디램에 이어 낸드 플래시 가격도 6개월 만에 상승하자 반도체 업계는 3년 만에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 개인 대주용 주식 2.4조. 재개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로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는군요. 뉴스원,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중국보다 미국이 중요. 미국 호감도 중국의 2배.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이 중국보다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국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적인 호감도도 미국이 중국의 2배가량 높았습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미중 갈등 하에서 한국인의 선택 설문에 따르면 대미 호감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우리의 벼락거지 될라, 자녀 청약 주식 계좌 개설 러시.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미성년자 입주자 저축과 증권계좌 월별 증감률을 살펴보니 두 계좌 모두 지난 2월 신규 가입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녀가 벼락거지 신세로 내몰릴 것을 우려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급등한 부동산값 탓에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 어려운 부모들이 일찌감치 자녀를 청약통장에 가입시키고 있다는군요. 또 자산 양극화가 근로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자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미리 주식을 증여하거나 직접 주식을 구입하도록 가르친 부모가 많았습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코로나 완전히 벗은 중국? 황금 연휴 관광지마다 인산이네. 중국이 올해 5일절 연휴의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황금 연휴라는 말을 되찾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통제에 성공하면서 이번 노동절 연휴를 맞아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렸던 중국인들이 대거 국내 여행에 나서면서 주요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3일 중국 교통운수부 등에 따르면 연휴 첫날 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1,83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은 노동절 기간에 이용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기후변화로 프랑스 와인, 포도밭 초토화. 이상기온으로 프랑스의 자랑, 와인, 포도밭이 수십 년래 최악의 피해를 봤습니다. 초봄에 밀어닥친 추위로 새싹을 피우던 포도나무가 냉해 피해를 본 건데 기후변화로 유럽 와인의 생산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봄철 대서양에 자리 잡아야 할 저기압 대신 고기압대가 형성되면서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를 막고 북극에 찬 공기가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금세기 최악의 냉해 피해라며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틀 새 80만 명 확진, 인도 교민 내일 귀국.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만 40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에 체류하는 교민들을 특별 기편으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40만 명에 이어 어제는 3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틀 새 신규 환자가 80만 명 가까이 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955만 명으로 2천만 명을 목전에 뒀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포함한 각국의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수준입니다.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병상은 포화 상태고 의료용 산소는 동이 났습니다. 다급해진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의 45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대의 성인으로 확대했지만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스원 최고위원 친문 일색이지만 당대표만은 변화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5위 전당대회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당원들의 선택 면면을 살펴보면 친문 일색이지만 당대표만은 계파가 없다고 외치던 송영길 의원을 꼽았습니다. 이대1위 북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응행동 경고 6월 위기 재현되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노형욱 후보자 부인 절도로 벌금 20만 원 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갱년기 우울증을 겪은 아내의 상황을 고백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헤럴드 경제, 황운하, 김기현 양의 피해자 코스프레. 실소 금할 수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징징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벗어나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두 의원은 당시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 설전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매일경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2차 접종이 개시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신규 1차 접종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인도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200만 6천 회분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남은 물량은 34만 5천 회분입니다. 한국일보 50대 여성 경찰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뇌출혈 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위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신 종류, 접종 날짜, 장소, 횟수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만든 가짜 증명서를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테스트 중 생긴 과도기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여자 경찰 6명이 여자 1명 제지 못해서 3명 추가. K여경 든든합니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여경들이 여성 시위자를 제지해도 시위자가 진정이 되지 않자 여경 3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남자 경찰 1명이 할 일을 여경 9명이 하고 있다. 상대가 무장했다면 몇 명이 필요한 거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